노무 노동법 관련 책을 쓰고 강의를 합니다. 영상을 통해 쉽고 빠르게 노무정보, 정부지원금을 알려드립니다. 책 이야기, 유튜브 이야기도. 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0년 추석 연휴의 첫날입니다. 우선 이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이제 하시는 일 더욱더 더 풍성해지시고 한가위처럼 이렇게 풍성해지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가 비대면, 언택트, 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최근에 본 단어 중에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자 이런 뭐 책도 있고 이제 말이 많은데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어떤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기니까 앞으로 뭐 지금 현재 코로나19 말고도 뭐 코로나 뭐 21, 뭐 23 뭐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우리가 비즈니스도 맞추고 계속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요즘에 저도 이제 강의를 이렇게 대면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온라인이나 아니면 라이브 방송 혹은 뭐 비대면 녹화 방송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제 1시간 정도를 하고 왔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지식 배움터라는 그런 이제 사이버 연수하는 기관이 있어서요. 이제 소상공인들이 거기에서 좋은 이제 정보들 그리고 교육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뭐 길지는 않지만 1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로 포인트,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 그런 핵심 포인트 노동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 퇴직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길지 않아 가지고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포인트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셔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제가 그거를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 보면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어 가지고 이제 댓글 남겨주신 거를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역시나 이제 이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궁금하시고 현장에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또 이렇게 난감해 하시는 그런 또 사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거랑 그 다음에 뭐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뭐 추가적인 답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죠.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기준, 그리고 내가 뭐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먼저 했을 때는요, 첫 번째 떠올리셔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근로자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십시오. 자, 근로자냐 아니냐. 자, 내가 이제 우리 사업주 입장에서는 우리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내가 고용한 직원이 근로자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일하는 사람은 다 근로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그 다음에 연상해서 떠올리시면 되냐면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느냐, 사업주랑 근로자가, 그 다음에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느냐, 지시 감독을 받고 있느냐, 이런 단어를 같이 연관해서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원을 고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직원에게 지시 감독을 하고 있는가,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가, 이런 걸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과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 혹은 월급을 고정급으로 주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업무를 직원한테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호 이렇게 비교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서 나는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 하면은 근로자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근로자라고 인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자라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아르바이트생, 뭐 어떤 다른 어떤 형태의 근로자들, 우린 근로자가 아니야, 뭐 사대보험 가입 안 해도 돼, 뭐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아 하지만 그거를 생각하실 때는요, 이 단어 근로자성, 지휘 감독을 받느냐,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다 직원이라면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퇴직금을 주는 기준은 또 뭡니까?
근로자성과 4주를 평균해서 일주일에 15시간. 그러니까 또 이게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시는 분들은 계신데요. 이 15시간이라는 게 일주에 15시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4주를 평균해서 1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10시간 하고 그 다음 주 20시간 하고 10시간, 20시간 이렇게 하면 4주 동안 평균해서 15시간이 넘잖아요.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로자성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그리고 또 추가적인 기준이 뭐죠? 계속 근로가 1년 이상.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로한 게 1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이 계속 근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법인 사업장인데 그 계열사 중에 하나에서 뭐 7개월 근무하고 다른 데로 옮겨버린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도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퇴직금을 주는 이 기준을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날도 질문하신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면, 자, 우리 사업장은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퇴직금을 줘야 됩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는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4대 보험 원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사업주가 가입을 안 했다 그래서 나 이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죠.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도요, 내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인데 나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근로자성을 보시라는 거죠. 먼저 근로자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 보시고, 계속 근로가 1년이 넘었느냐,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을 이상을 일을 계속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용 형태나 관계에 의해서 또 그때 이제 만약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직원이 나 퇴직금 못 받았습니다라고 뭐 지청에 신고를 해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지만, 어쨌든 기준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근로자성,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느냐, 이걸 먼저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판례라든가 이런 행정 해석들을 보면은 우리 직원들, 피고용자 입장에서 많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의 어떤 형태, 우리는 알바 계약입니다, 뭐 어떤 다른 형태의 계약입니다, 이런 것들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안 하고의 판단 기준은 아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종류, 이것도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을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판단 기준이 아니다. 다만 근로자성, 사용 종속적인 관계, 지휘 감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하고요. 그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결론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예외 사항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일단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틀 안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거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요거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자, 퇴직금은요 주는 기준이 뭐냐면 평균임금을 가지고 준다는 겁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그러니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일반적으로 좀 큽니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평균임금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좀 금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금액을 전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다,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착각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평균임금이 기본급이 아닙니다. 예, 평균임금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을 가지고 주는데, 자, 이 평균임금은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기를 주로 이제 1개월치의 임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지 않고요. 퇴사 직전 3개월치의 평균 일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근무했던 기간을 산정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30일분에 대해서 내가 지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언제 퇴사하냐에 따라서 퇴직금이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월 달이 직전 3개월에 들어가면 직전 3개월이니까 이게 89일이 될 수 있고요. 2월 달이 빠지면 92일까지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근로자들 입장에서 좀 착각하실 수도 있고, 또 사업주 입장에서 착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기간이 언제냐?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렇게 구간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 구간, 그 다음에 2010년 12월 1일 이 전 구간, 그러니까
구간을 따지면 하나, 둘, 세 구간이 되겠죠. A, B, C라고 얘기했을 때 이 A 구간에 우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었다. 그럼 이 구간은요, 퇴직금 산정할 때 뺍니다. 그 기간에는요, 퇴직금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럼 B 구간에 들어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요 B 구간에 들어오면 퇴직금의 50%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우리 회사가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50%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이제 다 100% 계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도요, 무조건 다 직전 3개월치로 해서 계속 근로 전부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장이 5인 미만이었을 구간이 있었을 겁니다. 기간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한다. 그리고 뭐 근로자 입장에서도요, 내가 나 왜 퇴직금 안 주세요? 그 기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는 거, 요거까지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퇴직금 부분이죠. 이제 이게 돈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퇴직금을 내가 줘야 되냐, 안 줘도 되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 못 받냐, 그리고 얼마를 줘야 되냐, 또 뭐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제일 이제 관건이실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고요. 퇴직금 계산할 때는요, 무슨 이제 앱이나 혹은 뭐 여러 사이트,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퇴직금 계산기 이렇게 치시면 퇴직금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앱 같은 게 많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앱이나 퇴직금 계산기도요, 가끔 이렇게 좀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개, 3개 정도 이렇게 몇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맞는 거를 좀 찾으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요, 이게 계산을 잘못하는 그런 계산기들도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퇴직금에 대한 지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다음에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이 이제 추석 명절의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향 가시는 분들 혹은 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또 가족하고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다 한가위처럼 풍성한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겠고요. 명절 잘 쉬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